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민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강원도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1차 예방접종자가 전체 도민의 50%인 78만 11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도민은 36만 8천 명으로 전체 도민의 23.6%에 해당됩니다. 강원도는 18세에서 49세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도민 70% 이상이 추석 연휴 전까지 1차 접종, 10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상당수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교직원 접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학 첫날의 표정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춘천의 한 초등학교. 방학 동안 숨죽였던 학교가 아이들 소리로 활기를 띱니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들도 1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 첫날, 집에서 혼자 하는 원격 수업 대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고 그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 계속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학부모들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40명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초중 고등학교의 70%가 넘는 480여 개 학교가 이번 주까지 개학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한데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인 시군이 없는 강원도는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습과 정서, 돌봄 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강원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겁니다. 교내 감염 비율이 적은 것도 전면 등교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5개월 동안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308명. 감염 경로의 절반 이상은 가족 감염이고 그다음이 개인 과외나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한 지역 감염. 학교 내 감염은 11.6%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하지 않고 먹기 등 우리 나름대로 그 수칙을 너무나 잘 준수하기 때문에 학교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관건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이번 주에 시작하려던 초중학교 교직원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교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방부가 옛 캠프 페이지에 오염된 땅 정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부실 정화 책임이 사실상 국방부에 있다고 결론 내려진 건데요. 춘천시는 캠프 페이지 일부 부지를 우선 정화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부실 정화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굴을 위해 땅을 파봤더니 기름에 범벅된 흙이 나왔습니다. 민간 검증단까지 구성돼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졌고 마침내 부실 정화를 국방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춘천시에 공문을 보내 토양오염 조사 비용과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와 민간검증단에서 국방부가 정화 책임자라는 결론을 내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17개를 더한 면적인 15만 9천여 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6천여 제곱미터에서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규정된 조사 지침보다 더 강화된 한 10배 정도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보다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정화 비용 31억 원에 조사비까지 더해 모두 37억 원입니다. 춘천시는 오염된 흙을 퍼내 정화업체로 옮긴 뒤 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일 뿐 앞으로 축구장 42개를 합친 면적에 옛 캠프 페이지 땅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이곳은 봄내체육관 뒤편입니다. 이곳 일대가 2차 조사 부지입니다. 현재 65% 정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춘천시는 2차 부지에서 정확한 오염 규모가 나오면 그 정화 비용도 국방부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1년 넘게 끌어왔던 부실 정화 문제가 일단락되자 춘천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부터 나무를 심어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은행원은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부 규정 때문인데요. 이를 피해 가족 명의로 사실상 은행원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셀프 대출이 원주의 한 농협에서 확인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내부 규정상 자신이 다니는 농협에선 2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원주 모 농협의 이모 상무. 그런데 이 상무는 2006년 부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본인과 지인들이 함께 산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대출 결제도 이 상무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도 결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뒷전에서 그거 야 너 이거 대출해라 말아라. 그거 굳이 합당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직원에게 생활자금은 최대 2천만 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로 대출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이른바 셀프 대출을 한 겁니다. 임직원 대출이라 해서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2천만 원 밑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상 와이프가 해가지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땅을 공동 소유한 지인들에게 2년마다 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공 의사도 밝힌 적도 없고 와서 그 자서도 한 적이 없는데 담보 제공자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은행 직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동의 없는 담보 제공 연장은 조사해 봐야겠다면서도 이상무 부인 명의의 대출, 이른바 셀프 대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농협 입장에서는 규정상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게 대출이 나간 걸로.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농협 임직원의 이른바 셀프 대출은 내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제재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2년 전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매우 드문 일이라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대학생 익사 사고가 일어난 건 2019년 7월입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16명 중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도 수영 한계선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명보트는 2km 떨어진 항구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파도가 높으니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방송을 사고 40분쯤 전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수 금지 깃발은 설치하지 않은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전관리 요원들이 사고 전에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도 당사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해수욕장 그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마을 주민 2명과 모 대학 해양레포츠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강릉지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민사 판례는 많지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용문 홍천광역철도가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가운데 강원권역의 용문, 홍천 등 5개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올해 착수됩니다. 강원도는 선도 사업 선정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내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를 거쳐 원주로 연장하자는 국민청원에 이어 범시민 서명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GTX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홈페이지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원주시는 GTX 연결 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주시 발전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각종 돌발 해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강원 영서와 서울, 경기 등 관할 지역 내 농림지 1,388헥타르에서 돌발 해충이 발생했고 올해도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돌발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알집을 제거하는 등 생태별 맞춤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1,800헥타르에 대해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 선정에 도내 대학들이 반반씩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개 대학이 재정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경동대, 한라대, 한림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등 7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고 정원 감축 등 자율혁신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강릉 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포대 등 7곳은 재정 지원에서 탈락했습니다. 춘천시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춘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춘천시가 인건비를 70만 원 정도 줄이도록 마을버스 한정 면허를 갱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 측이 단체 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54명에 대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마을버스 안전을 위해 하루 2교대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고 계약 해지는 회사 측의 결정으로 춘천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분양된 원주 혁신도시 민간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다음 달 초에 해제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아파트의 청약 발표일이 지난해 8월 20일이지만 실제 계약일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인 만큼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거래가 가능하다며 그 전에 계약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불법 전매와 중개 알선 등에 나선 중개업 사무소 17곳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선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인해 이틀 동안 휴장했던 강원랜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강원랜드는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강원도 역학조사관 현장 조사 결과 시설 방역이 양호해 문을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